P 지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속력으로 Q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P를 출발해서 각각 최단 경로로 하게 되면 Q에 도착하는 시점도 똑같겠죠, 당연히.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 가려면 가로 두 칸, 세로 세 칸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 되는데 이제 질문은 이래. 두 사람이 이동 중에 만나지 않고 Q 지점에 도착할 확률. 확률 문제네. 확률 다음 주인데. 근데 여러분 확률의 기본식이 뭐예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결국은 분모 분자에 들어가는 식이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 문제의 한 절반 이상은 경우의 수를 해결할 줄 알면 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확률을 왜 또 하냐? 다음 주에는 이제 좀 특별한 확률을 다루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독립시행 확률 그런 걸 다루는 거고, 확률의 기본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했듯이 뭐라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결국 분자 분모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이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가 전체 경우의 수. 이게 분모로 오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 분자에는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되나요? 자, 한 사람이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수 어떻게 돼? 가로 두 칸, 세로 세 칸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혹은 5팩 나누기 2팩, 3팩 얼마? 5C2 혹은 5C3 값은 10 되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가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는 어떻게 되나요? 서강이가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 10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두 사람이 어떤 경로를 할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각각 독립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분모에 들어갈 것은 10가지 곱하기 10가지, 100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 여러분 이런 거는 가로 두 칸, 세로 세 칸 이게 칸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사실은 직접 세버리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세버리기 위해서 조금 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서강이가 이렇게 갔다면은 한국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경로가 겹치면 안 되니까 만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만 가야 됩니다. 밑으로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간단하죠? 그다음 서강이가 이제 조금씩 이동시켜 봅시다.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P에서 Q까지. 한국인은 한 가지 여기 가면 돼, 안 돼?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강이가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러면은 한국인은 이렇게 가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몇 가지? 6가지. 자, 만약에 서강이가 이렇게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만나고 이렇게 가도 만나고 이렇게 가도 여기서 만나는 것이고 같이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셌던 6가지가 전부고 그럼 분자가 여기인가요? 하나만 주의하면 되겠네. 어떻게 돼? 서강이하고 한국이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건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것은 뭐 여기서 됐던 6가지 또 6가지 합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10 곱하기 10분의 6 플러스 6 해서 100분의 12 또는 25분의 3 요게 답이 되겠죠. 경우의 수 결국 경우의 수 셀 줄 알면 됐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I love 서강이네. 그래서 지금 알파벳이 7개가 있고 하트가 하나 있어요.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하트하고 G가 이웃하도록 이웃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덩어리로 취급하려고 덩어리로. 덩어리로 취급하는데 하트하고 G가 덩어리가 되면은 뭐가 돼요? 순서가 문제가 되겠지만 순서가. 그리고 지금
이게 문자들이 다 다른데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고려해야죠. G, G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트하고 G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은 먼저 G 하트 순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하트 G 순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방법서 어떻게 되죠? 이것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이니까 G하고 하트를 덩어리로 취급하면은 전체 8개였는데 이 두 개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몇 개를 나열하는 7개를 나열하는 방법서와 똑같겠습니다. 몇 가지? 7패까지. 되나요? 이 G하고 이 G 같은 거 되나? 이 하나 있는 G하고 G 하트는 별개 다른 것을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걸 덩어리 취급했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 수가 7패까지. 이것도 7패까지. 그러면 7팩의 2배가 답인가? 어떻게 했어요? G 하트 G, G 하트 G 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위에서도 센 거고 아래에서도 센 겁니다. 2번 센 거예요. 얘를 빼줘야지. 그래서 이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G 하트 G가 연속해서 배열되는 방법 수는 몇 가지? 6팩까지가 되겠네요. 요것을 한 덩어리 취급하고 나머지 5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식이 7팩 플러스 7팩 마이너스 6팩. 마치 여러분 뭐가 똑같아요? 두 집합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6팩을 공통인수로 해서 7 플러스 7 마이너스 1, 13 곱하면 되는 것이니까 6팩이 얼마? 5팩이 120, 6팩이 720, 720에다 13 곱하면은 뭐 계산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망이 응용된 문제, 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응용된 문제, 아주 전형적으로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